그리고 또 최재형 감사원장도 그렇잖아요. 에너지 기본 계획 우회 상위 그것도 수정하지 않고 밑에 탈원전부터 추진했으니 이게 절차적으로 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좀 따져봐라. 이거잖아요. 맞는 얘기죠. 그러니까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해 예.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예. 감사를 해가지고 네. 그걸 결과를 발표를 했고 예. 그 내용을 검찰에 보냈단 말이에요. 예. 그 보낸 것은 검찰에서 판단해서 수사를 하도록 예. 이렇게 촉구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? 네, 네, 그래서 그렇죠. 지금 대전지검에서 이두봉 지검장이 예, 예.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네. 이번에는 탈원전 정책이 적법했느냐, 그 네. 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위법성은 없었느냐. 그렇죠.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탈원전 정책의 존립 근거를 지금 그렇죠. 따져보겠다. 그런 그렇죠. 얘기 아닙니까? 이건 그렇죠.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. 그렇죠. 예, 맨 먼저 이제 에너지 기본 계획을 마련하거든요. 예. 예. 그 다음에 하는 게 그 전력 수급 계획. 예. 이거를 마련하고 해서 탈원전으로 가야 되거든요. 예. 근데 기본 바탕도 안 하고 이게 에너지 기본 계획은 5년마다 하는 거예요. 예, 예. 5년마다 하는 거면은 탈원전이 2017년부터 됐는데 예. 5년마다 그러니까 에너지 기본 계획을 수정하지도 않고 우선 탈원전부터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집 지을 때로 말하면 기초공사도 안 하고 예. 우선 기와부터 얹은 거예요.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. 예. 그러니까 지금 예. 2014년에 2차 에너지 기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. 그 박근혜 정부 때죠. 예, 그 예. 기본 계획을 수정을 하든가 그 그렇죠. 기본 계획에 따라서 전력 수급 계획도 세워야 하는데 그렇죠. 그거 무시해버리고 지금 만든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누가 그랬대요. 시행령부터 만들고 법률하고 헌법을 그렇죠. 만든 거나 천천히 다른 한 겁니다. 거예요. 중요한 건 천천히 한 거죠.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절차적인 정당성 문제를 이게 제기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탈원전이 문제가 있는 거로 되잖아요. 그러면 그렇죠. 탈원전이 예. 위법성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예, 근본부터 다 다시 해야죠. 뜯어 고쳐야죠. 그렇죠. 업체들 탈원전 자체의 정체성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. 그렇죠. 수십조, 수백조 업체들, 피해 업체들 보상해 줘야죠. 또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한 정책 당국자들, 책임자는 물론 문 씨가 되겠죠. 이 사람들에 대한 처벌까지도 아마 뒤따라야지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지금 왜 이게 이번에 네. 이런 탈원전 정책의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게 된 거예요, 감사를?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를 다 했었잖아요. 근데 월성 그 1호기 그거를 이 탈원전 경제성 조작 문제를 했잖아요. 예. 근데 이제 다른 것도 이제 감사에서 대여섯 개를 꾸준히 해왔는데 다른 거는 뭐 카트가 많이 됐고 그 정가비온 그 국민의힘 의원이죠. 전 의원이죠. 예, 예, 전 의원이죠. 국회 부의장까지 예, 하시는. 이분들이 공익 감사 청구를 했어요. 아, 그랬군요. 예, 감사원에다가. 그래서 이제 감사를 한 대여섯 분야를 쭉 하다가 나머지는 다 커트가 되고 유일하게 남은 게 그 에너지 기본 계획에 따라서 제대로 했느냐. 뭐 이 문제인데 이거 보니까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없는 거죠. 탈원전 로드맵이 2017년 10월에 나왔는데 예, 그러네. 그걸 근본이 돼야 되는 게 먼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2017년 두 달 후에 12월에 전력 계획이 확정됐고 그거보다 먼저 나와야 되는 게 에너지 기본 계획인데 에너지 기본 계획은 2019년 6월. 그러니까 거꾸로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집 짓는데 처음에 기와 얹고 그다음에 주춧돌 세우고 맨 건물 완공된 다음에 땅 파기 공사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것도 문의 한마디 했다고 우선 하고 나중에 한다 그러니까 이게 김학의 그 출국 금지랑 똑같은 거예요. 보니까. 예. 그러니까 이 감사원이 그동안에는 월성 1호기 예. 그 경제성 평가 조작 감사를 하느라고 이걸 같이는 못했던 것 그렇죠. 같아요. 아무래도 네. 같은 내용이지만 네.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. 그렇죠. 그것은 경제성 평가니까 뭐 감사원의 네. 어떻게 보면 회계 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본질적인 그렇죠. 일이고 네. 이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는 정책 전반에 대한 그렇죠. 예.
당 부당을 지금 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그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지금 난리 아닙니까? 네. 통치형에 대해서 왜 감사원이 왈가왈부하냐 이런 아니, 얘기인데. 통치행위도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고 그러니까. 적법인가 아닌가를 따져야 되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지금 왜 MBC에서 자꾸 뭐 이상한 거 뿌리잖아요. 삼중수소 뭐 이렇게 지하수에서 네. 나왔다고. 그 멸치 1g도 안 되는 거라잖아요. 자연 상태에서도 있는 건데 자꾸 떠드는 게 원전 감사 이런 거 자꾸 물타기 하는 거죠. 국민들이야 일반 국민들이 뭘 알겠어요. 굉장히 그러니까. 위험하다라고. 뭐 18배가 나왔다더라. 그렇죠. 아마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 18배도 어떤 특정 지점이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준치 미달이라는 그렇죠.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어떤 특정 지점이라든가 그런 것에 나온 것만 가지고 뭐 18배라 그러는데 유출 자체가 없었고 그렇죠. 또 설사 지금 주변에 있는 그런 삼중수소 방사능 그것은 뭐 인체에 거의 우리 멸치 뭐 하나 먹은 것하고 똑같다고 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과거에 광우병 파동 때 MBC가 얼마나 바람 잡았어요. 예? 채널A 사건 안 봤습니까? 채널A 사건도 그렇고, 예. 네. 이제 지금까지도 그런 짓거리를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거죠. 지금 MBC가 또 권력오고 또 조작 짝짝 선동하는 거죠. 그런 그렇죠.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죠. 네. MBC가 왜 이렇게 망가졌죠? 참 어떻게 보면 참 한심하죠. 어느 정권이든지 자기 손안에 방송 손하기 위해 늘려고 하는 탐욕도 물론 있지만 방송 언론이라고 참칭하는 방송 관계자들이 정치권에 줄대 가지고 한 자리 하려는 저런 게 문제 아니겠어요? 예, 저런 문제가 심각한 무슨 거죠. 사장인가는 그 부인이 청와대 무슨 비서관인가 하고 그랬지 그 않습니까? 한 자리 하려고 얼마나 줄을 댔겠어요. 예. 그러니까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. MBC, KBS, 또 TBS 교통방송 있잖아요. 교통방송은 왜 만드는 겁니까? 서울에 교통 막히는데 안 막히는지 잘 봐달라고 교통방송을 만든 거예요. 서울시에서. 근데 지금 정치방송하고 있잖아요. 김어준 이런 사람들이. 예, 그 말이 됩니까?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 탈원전 정책을 정조준을 하고 나선 거 아닙니까? 네. 지난번 월성 1호기 감사 때 정치권 특히 여권의 그런 강력한 어떤 반발이랄까 외압 이런 것을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이 탈원전 문제가 다시 감사에 들어갈 경우 그 파장을 충분히 예견을 했을 거예요. 그렇죠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아주 확실하게 작심을 하고 나선 그런 어떤 나름대로 각오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래서는 안 된다. 판사 출신 아닙니까? 그렇죠. 판사 출신이고 그 올바른 길을 가겠다는 그런 자세.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최재형 그 감사원장하고 비슷한 점이 두 분 다 뭐 해주 최 씨, 박병윤 씨, 뭐 고려시대 때 힘쓰는 집안이라는 것도 있지만 두 분 공이 좀 낮은 곳으로 자꾸 임하고 국민들이 가려워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그 근본적인 애국심 같은 게 있는 사람이죠. 최재형이가 항상 말하는 게 작은 자, 보잘것없는 자를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. 그래서 그 감사원이나 옛날에 같이 일하던 사람이 최재형 보고 저 사람은 작은 예수다. 아니 강금실 전 법무장관 있지 않습니까? 이 친노의 핵심이고 이 친문재인 정부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그때 내정되니까 아주 극찬을 했잖아요. 자기하고 사법연수원에 같이. 아주 평이 좋은 사람이고 그 아버지도 뭐 6.25 때 우리나라를 지킨 사람 아니에요. 그 박정희 대통령이 한 자리 준다고 해도 거절한 사람이죠. 그리고 또 그 최재형하고 윤석열하고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. 두 분이 고려시대 때 명문 집안이라는 거하고 또 낮은 곳으로 어려운 사람으로 해서 정의감으로 산다는 거하고 세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문 정권의 실세들이 이 사람 둘을 모신 거예요. 그렇게 된 거죠. 아니 윤석열은 문재인이가 모셨어요. 네? 야당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모셨어요. 네. 그렇죠. 네. 최재형은 누가 모셨냐? 조국이가 그렇게 모셨다는 거예요. 조국이가. 최재형이가 나는 그 감이 안 된다고 본인이 거절했는데 몇 번 전화해가지고 지금 감사원장 할 만한 사람이 알아보니까 당신밖에 없더라. 꼭 해줘라. 그런데 지금 정권에 두 사람이 딱 다리를 잡고 있는 거죠. 감사원장은 강직하고 소신이 확실한 분이 해야 하는데 그렇죠. 그런 면에 있어서는
조국도 네. 사람은 제대로 고른 거예요. 그렇죠. 네. 그런 평이 다 났던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지금도 뭐 까도 누구는 뭐 이상한 것만 나오는 박근계도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까도 미담만 나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제대로 골랐는데 골랐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역할을 한 거예요. 그렇죠. 문재인하고 조국하고 나중에 뭐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지만 두 분이 소주 한잔 하면서 그럴 거예요. 우리 둘이 각자 한 사람씩 청구해서 둘이 망했다. 이렇게 아마 깡소주 먹는 날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만약 이 탈원전 정책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이렇게 만들어졌다 할 경우 소송 사태가 날 것 아닙니까? 그렇죠, 우선 맞아요. 뭐 월성 1호기도 지금 수사에 있습니다만은 신한울 3, 4호기 이건 뭐 7천, 8천억 원에 그렇죠. 이미 들어가 있고 공정도 뭐 30% 가까이 된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두산중공업이 그 훌륭한 회사가 지금 망하게 생겼잖아요. 거들났잖아요. 네. 거기다가 특히 이제 경남에 이 하청업체들이 많잖아요. 그렇죠. 여기에 뭐 한 270개 정도 있는데 매출액이 반토막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럼 이런 데서는 당신들이 탈원전 정책 잘못 세운 거 아니냐? 소송 내면 물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? 정부에서 꼼짝없이 국가 책임이 돌아오는 거죠. 절차를 안 지키고 무리하게 거꾸로 집을 졌으니까 집이 무너졌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무너진 게 누구 탓이겠어요? 처음부터 기와장부터 올린 그 사람이 누구예요? 그러니까 청와대하고 저 산자부 여기가 처벌을 받아야죠. 보상도 해줘야 되고. 그것도 있고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판도라라는 뭐 이런 원전 관련 영화를 보고 탈원전을 결심했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닙니까? 정치적 책임은 물론이고 도덕적 책임. 그렇죠. 또 이 탈원전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민들 뭐 적어도 70%의 국민들은 이건 잘못된 거다. 세계적인 추세하고도 어긋난다. 그렇죠. 이런 여론이 확고히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죠. 더군다나 이게 유법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정점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? 문재인 아닙니까? 문이죠. 문이 뜻에 따라서 한 거 아니겠어요? 탈원전도 빨리 안 한다고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보고하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엉터리 보고만 듣고 어떻게 보면 무능한 군주의 말을 따르는 또 사악한 신하들 둘이 만든 거라고 봐야죠. 네, 시청자 여러분. 정말 우리 국민들 모두가 기대하고 존경하는 최재형 감사원장과 윤석열 총장이 정말 작심을 한 것 같습니다. 이대로 둬서는 법치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근본부터 붕괴된다는 그러한 위기의식 속에 두 분이 칼을 빼들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두 분의 결단에 경의를 표하고 탈원전 그리고 불법 출금 허위 공문서 조작 사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